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10일이 윤석열 취임일이고, 또 26일부터, 4월 26일부터 뭐 30일까지, 윤석열의, 미국, 한미동맹, 국빈 방문, 그리고 또 5월 말에 한미일 G7,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의 담대한 외교적, 가치가 마침표를 찍을 텐데요. 기가 차요. 저는 이걸 보고 있으면은 국힘을 보고 물론 민주당 놈들은 벌써 망가졌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과 국힘이 너무 똥볼을 차니까 민주당이 지금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 송영길 사태 그거로 민주당 못 넘깁니다. 제가 보는 거로는. 응? 근데 윤석열의 이미지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윤석열의 이미지는 난폭하다는 거예요. 난폭하다는 것도 그거 젖도 모르는 것이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독재도 뭐를 알아야 하는 거죠. 대중을 휘어잡아야 되고, 그죠? 군중들한테 자기의 독재 이념을 설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공산당하고 나치즘의 좌파 극우 국자들이에요. 그죠? 그것도 없으면서 독재를 한다는 거예요. 거칠고 투박하고 난폭하다, 술꾼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김건희가 맹한 게 뭣도 모르고 저게 대통령질하고 다니고 있으니 두 부부가 쌍으로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응? 이미지 전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우리가 뭐 용컨대 또는 과거 청와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그거 우리가 알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윤석열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죠. 응? 먹었다면 폭탄주요. 했다면 난폭해요. 자기를 비판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려요. 응? 무식쟁이가 용감하다는 게 지금 국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어요. 일요일에 이걸 찍는데요. 아우, 진짜 힘듭니다.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통닭 같은 치킨은 없었다.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하는 게 국민한테 각인이 됐죠. 결정적인 게 국힘 38 전당대회에, 그걸 부부가 쌍으로 개입을 하면서 다 날려버렸다는 거야.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들을, 응? 쓰레기들만 주워가지고 자기들한테 충성하라 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보면은 내년 총선을 윤석열이가 선언해, 이건 내 중간평가다. 내가 주도하는 선거다. 내가 심판받는 선거다. 아주 곤란하게 생겼죠. 응? 물론 신당이 나오지 않고 제3지대가 나오지 않고 민주당과 국힘이 깨지지 않으면은 또 중도층들은 혼돈스러운 그 정치판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국힘은 완패 구도예요 지금. 응? 대통령이 내 중간평가다, 내가 주도하는 선거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고고TV에서 진짜 경악했어요. 응? 당에서 주도하는 건데, 그죠? 당의 점조직, 당의 세포조직이 움직이는 거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해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쥐가 못하는데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국힘 당조직을 사병화시키고 홍위병화시켰으니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구도가 벌써 들어갔죠. 이게 지금 국힘 저변이에요. 민심의 저변이라고. 제가 친구들하고 통화하고 한 번씩 만나보면요. 난리도 아니에요, 민심이. 저 무식한 새끼, 저거 큰 욕하고 그래요. 저게 우리 보수를 다 망쳐나네? 저런 놈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살아? 당장 저걸 내쫓아내야 돼. 그게 지금 현재 민심이에요. 보수층의 민심이에요. 강남 분당의 민심이라고, 강남 분당의 민심. 지금 윤석열의 내년 총선이 완패로 들어가는데, 국힘을 쫓아내고 깨야 되는데, 김기현을 쫓아내고, 총선 중간평가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긴 적이 없어요. 87 체제 이후에.
어? 2020년, 그죠? 3년 전에 총선이 그 딱 문재인의 중간평가에서 우리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 자유우파, 차명진 이런 것들이 그냥 설치고 황교안이가 태극기 부대 끌고 광화문 나가면 지랄하는 바람에 역사상 최악으로 졌어. 그죠? 89석인가 얻었죠, 아마. 80 몇 석. 지역구에서. 그래가지고, 비례까지 해서 간신히 103석인가 얻었었어요. 그죠? 그거보다 더 요번에는, 완패한다는 거야. 민주당이 아무리 개 양아치 짓을 해도, 응? 중간평가로 들어가면 현 여당의 현 집권 세력에 무조건 불리하죠. 거기다가 윤석열이란 저 난폭한 술꾼이 나왔으니까 김건희란 시대의 요물이 나왔으니까 완패한다는 거죠. 거기다 국힘이 이 핫바지 이거 핫바지도 못돼. 찢어진 팬티를 입혀놓고 김기현 지도부를 이 난리를 치고 있으니 국민들 민심을 잃고 있으니 완패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초기에 윤석열 5월 10일 취임한 다음에 53%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뭐 권성동, 장제원 이런 놈들이 이재명 탓이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너희도 우리 탓하냐 국민들도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이재명 탓 안 하고 문재인 탓 안 하겠다 그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7, 8개월 이젠 전부 다 문재인 탓이래. 좋다 이거야. 극우들이 극우도 없어. 이상한 거 보수들이 그러면은 문재인 탓이라 그러면 제대로 공격을 하고 문재인 잡아놓고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를 걔네들은 잡아넣은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탓이다. 이명박 박근혜가 말도 못하게 해놓고 그 가신대로 싹 깜빵이 집어넣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은 이것들은 국힘들은 문재인 탓이라고 이제 다 핑계를 대죠. 맞는 소리죠. 그런데 문재인은 이제 언제 정치 재개를 노리고 야권을 통일할지 모르고 그죠? 문재인의 가신과 문재인 정권 5년 애들은 활개를 치고 있고 박지원 같은 놈 활개를 치고 있고 잡아들이지도 못하고 이런데 이 무식한 놈들이 국힘이게 전략 전술도 없고 대단히 무식한 것들이에요. 그것들 국힘 지금 의원들의 90%가 친화된 것들이 정치를 젖도 모르는 것들이 이재명 탓이다. 문재인 탓이다.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제 문재인 잡아들이기 늦었죠. 스스로 몰락하고 그러면은 이 윤석열의 뭐 정책이 나오는 것마다 다 싫어하는 거야. 국민의 75%가 싫어하니까 레임덕인데 야 6-9시간제 그거 아니 한계 직종 수요가 있는 데만 쓴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65%나 69시간제 하지 마 그래버리고 양곡관리법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도 양곡관리법 같은 건데도 국민이 65%가 왜 농민을 괴롭혀? 양곡관리법 거부권은 생산거 윤석열 너가 잘못해서 이러고 거기다가 그냥 한일 구류 외교 나오고 미국 저자세 외교 나오고 쓸데없는 말로 우크라이나 짓거리 대고 이러니까 응? 국민은 이걸 어디서 봤느냐? 아이고 나 윤석열 저게 이상한 놈이지만 그래도 보수를 위해서 문재인을 쫓아내겠다는 뽑았어. 그 중에서 50%가 달아난 거예요. 보수층에서 50% 중도층은 다 달아났고 그래도 이게 자기가 잘했다. 내 하는 게 옳다.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그러고 있어. 국민들은 윤석열이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능하다. 정치적으로, 정치 외교, 경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집합적인 이성은 윤석열보다 훨씬 똑똑한데 윤석열은 국민 너희가 틀렸어. 언론 너희가 틀렸어. 여론조사가 틀렸어. 내 말 들어. 계몽군주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이 이런 거죠. 저게 시발놈이 뻘거벗은 놈이 지가 뻘거벗은 임금인지도 모르고 저 설치고 다니고 있으니 우리가 골치 아프다. 그렇다고 지금 무너뜨릴 수도 없고 대통령을 무너뜨릴 순간 헌정 중단에 들어가고 국민은 또 1, 2년 동안 고통을 받으니 저게 정신을 안 차린다. 저게 전번에 3.8 전당대회 때 보니까 그게 보수가 직격한 거죠.
나경원이가 뭐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갖고 말이야 5천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너 국정 철학이 우리랑 안 맞아. 나경원 숨죽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당대표 출마하지 마 하니까 나경원이가 깨갱돼 가지고 출마 안 하는데 그 다음에 해고라 해고. 그 해고 해촉할 필요도 없는 거야. 명예직이기 때문에. 근데 김문수란 놈이 요새 뭐라 그래요? 응? 김문수란 놈이 육구시간제 잘못됐어요. 그걸 아무리 설파해도 노총에서도 받아들이지가 않고 MZ세대도 반대하고 국민 여론은 육구시간제 하지 말래요. 육구시간제 폐지해야 돼요. 이러자고 하다니잖아요. 김문수가 이 꼴통 새끼가 정광훈을 아직까지 신처럼 모시는 놈이 그럼 완벽하게 윤석열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거죠. 육구시간제가 못돼 폐기해야 된다고 김문수가 그래요. 그럼 김문수가 그 사실 그 노사정 위원장이 부총리급이에요. 난리하죠? 해고해야죠? 그냥 나도 나경원은 난리더니, 그럼 안철수 같은 애는, 아니 나는 말이야, 안윤연대란 윤안연대, 그래서 공동정부를 만들었고, 대선에 도움 줬어. 그 말 했다고, 너는 우리의 적이다. 너는, 윤석열의 방해꾼이다. 네가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이가 탈당한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응? 김기현이가 당대표 돼가지고 윤석열이가 탈당을 당할 위기가 오는 거죠. 내년 총선 전에 그런 일이 벌어날지 몰라요. 누가 윤석열 이걸 보고 국힘애들이 그것들이 전부 다 공천 한번 받아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국가와 민족에 있어. 국힘 그런 애들 없어요. 관료, 검판경, 또 경제기획원 출신 요것 때려와가지고 실컷 출세한 놈들이 와가지고 이제 한번 국가의 중심에서 말이야 관료들을 조져봐. 그죠? 국회의원 되면 중앙 권력이 되니까 그거 한번 대먹으려고 온 놈들이야. 국가와 민족 사회에 대한 정체성이나 그게 없어요. 지금 국힘이. 그래서 터지는 거예요. 국힘이 몰락하고 총선에 패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 걔들이 끝까지 윤석열을 잡고 가겠어요? 윤석열 지지율이 30%대가 있으면 40% 아래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의 모든 정책과 아젠다가 없지만 그래도 내놓는 정책이 모두 국민들한테 부정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어거지로 막는 게 지금 국힘이라는 거죠. 다 문재인 탓이야. 문재인 때는 안 그러더니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지지율이 사실상 40% 이상 올라가서 대치관계가 들어가야죠. 국민들이. 근데 그걸 못 받고 있다는 거. 그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윤석열인데 윤석열은 술꾼이라는 거야. 폭군이라는 거야. 저도 기가 차요. 솔직히 찍고 싶지 않아요. 내 눈에 다 보여. 한 4년 방송하다 보니까 다 보여 그냥.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이. 그 김용태라는 놈도 있죠. 걔 괜찮아요. 천하용인이 하나 김용태, 광명갑. 걔가 정치하고 싶어서 한번 와봤는데 이거는 자유도 없고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더라. 윤석열이 들어오고 나서. 근데 윤석열이가 술 마실 적만 통 크고 통 큰 사람이고 나머지는 째째하고 통 큰 정치를 못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의 가출 사건, 그걸 울산에서 윤석열 쪽하고 이준석 쪽하고 김기현이하고 이렇게 만날 적에 이 김용태가 그 갇힌 자리에 있었나 봐요. 말은 못하지만 어떤 한 사람은 다음날 링게를 맞을 정도로 폭탄주를 마시고 술을 먹었다. 그게 윤석열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놈들도 왜 이런 말을, 그러니까 다 메시아를 고주할 다 나오는 거야. 얘네들은 정치 계획을 위해서,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윤석열이 정신 차렸으면 해서, 그런데 이준석이나 천하용이 이런 다 미주알 고정을 다 꼬집는 거야. 링게를 맞을 정도로 윤석열이 술을 처먹었으면은, 안 그래도 국민들이 아는데, 또 이현주라고 있죠. 응? 이현주도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니, 대선 기간에 윤석열이가 도와달라고 해서 만났다. 만났는데,
술 한잔 하자 그럴 적에 만날 때, 아니, 나는 이제 뭐, 방송 출연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윤석열 혼자 그냥 술 처먹더래,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현주가 또 언년이가 까죠. 비아냥거리죠. 아니,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국가적인 정치를 갖다가, 연맹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자리에 이야기를, 왜 그래 술을 처먹는지 모르겠더라. 그건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치에 대한 예의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좋까. 그런 게 다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일반인들한테 그 정치인들이 윤석열의 그 희한한 모습만 자꾸 족까대고 있죠. 방송 출연하면서 윤석열을 제끼고 싶다는 거야. 그런데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 명도 그런 말 못하죠. 그죠? 윤석열을 그렇게 술꾼이다, 폭탄주만 먹는다, 처음 만난 관계에서 막 술만 처먹고 말해 자기 말만 하더라. 윤석열보다 더 무서운 게 김건희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남편이든 자기 아내를 욕하고 그러면 기분 나쁘죠. 가족을 건드리면은. 그 김건희는 윤석열의 가족이고 나는 윤석열이 김건희의 가족같이 보여. 응? 김건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게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다는 거죠. 폭발적인 휘발성이 언제 튀느냐 나오느냐의 문제죠. 그죠? 제가 대선 기간부터 대선 후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장제원 때문에 날아간다, 심평 때문에 날아간다. 전 윤핵관이라는 말도 싫어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말 안 쓰고. 김건희 때문에 결정적으로 날아간다. 아킬레스건이다. 근데 장제원 때문에 날아갔잖아요. 벌써.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심평이라는 놈은 뭐 완전히 애가 핵가득가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고. 김건희만 나왔는데 누구도 김건희를 언급 않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김건희가 실질적인 권력자고 비선이라는 것을 다 안다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근데 이걸 못 말리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내일 모레도 그 방미 가가지고, 그 만찬하러 가는 거예요. 가져올 거 없어요. 핵 억제력 그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또 얼마나 사고를 치며, 김건희란 이 애도 못된 애가 볼지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그 학부에나 또는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친후관계 묻고 교류관계를 맺으면 이런 행동을 못해. 상식이 없는 애예요, 얘는. 애도 못돼. 그런데 김건희가 계속 나댄다는 거지. 지가 적극적으로 일정을 잡고, 지가 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그 인스타그램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닌다는 거지. 그러면서 국가적인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 대통령같이 말을 한다는 거지. 완벽하게 날아가는 거죠. 최순실은 숨어 있었는데 얘는 대통령 부인이라고 대통령 직업을 가진 거라고 착각하면서 말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사진 문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김건희의 인식이 내가 윤석열이 위에 있어. 공동정부야, 최소한. 내가 윤석열을 만들었어.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어. 이게 되는 거고, 그 흑막을 아는 정치권도 지금 대단히 많을 거예요. 왜? 김건희가 저렇게 나대고 다니니까 뭐를 잊겠어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경호원, 용콘대에서 흘러나오는, 그거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윤석열이 국민한테 비토를 받고 끝나는 정권이 김건희가 나대면서 지금, 반은 차지하고, 거기서 윤석열이가 스마트한 면은 안 보이고, 그냥 내질러, 그냥. 철학과 역사적인, 철학적인, 사회 일문적인 생각도 없고, 국제관계를 다 세밀하게 보죠. 그냥 내질러. 그리고 국민한테 계몽시키려고 그래, 지금. 21세기에. 진다는 거지, 총선에서. 중간평가에서 절대 집권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대선 끝나고 6개월 넘는 1년 이내에 벌어졌으면은 집권당이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 지금 한다고도 1년 이내도 지죠. 그럼 앞으로 또 1년 후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지난 4.15 총선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서 야당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180석 가져왔어. 190석 가져왔어. 여당, 정의당 애들하고. 그게 지금 더 악성화돼서 내년 총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힘한테. 응? 제가 여기서 영상을 찍을 때마다 아주 막 화가 나요. 화가. 응? 아니 대통령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주색은 아니고 주에 빠졌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가 아니라 국힘놈들은 하나님, 정광훈이나 하나님한테 빠져 있고 대통령이라는 술에 빠져 있고 여시 속에서 김건희한테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건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입니까? 봉건주 시대입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